안녕하세요. 박효준의 술술 영어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오셨고요. 네, 우리는 오늘도 영자 신문을 펴놓고 새로운 주제로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요, 다름 아닌 우리 한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근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워볼 건데요. 힌트를 드린다면 서울에 최근에 명소가 생겼죠? 서울역 앞쪽에 생긴 거 혹시 아시나요? 서울역 앞쪽에 많은 분들이 신나 하시면서 가셨던, 네. 어쨌든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 오버패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오늘의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 건데, 그 전에 1번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데케이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죠? 데케이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사실 자주 보긴 좀 어려워요. 그죠? 이어라는 느낌인데, 데케이드는 이어보다 뭔가 좀 길어요. 그렇죠?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케이드만 있어도 10년인데, 여기 S가 붙었기 때문에 10년이 여러 개가 돼요. 그렇죠? 그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수십 년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4부터 여기까지 한 번 해보면은 수십 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에,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은 여기 2번이라고 써있는 in 다운타운 서울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따로 단어를 외우지 않았으면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다운타운 하면은 왠지 막 타운인데 다운이니까 아래일 것 같지만, 그렇죠. 그겁니다. 다운타운은 아랫마을이 아니고 시내. 아시겠죠? 그래서 시내인데 어디 있는 시내? 서울에 있는 시내. 그래서 해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보면은 수십 년 동안 서울 중심부 또는 서울 한복판 또는 뭐 말 그대로 서울 시내, 그런 거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울 중심부에는 메이저 오버패스가 있었다. 일단 오버패스는 워낙 어렵고 자주 보지 못한 단어라서 아예 뜻을 적어봤는데, 그 전에 메이저의 뜻이 뭘까요? 메이저. 마이너의 반대. 그 야구 선수들이, 그렇죠.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라 그러면은 중요한, 주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봤을 때는 수십 년 동안 서울 중심부에는 메이저 오버패스니까 중요한 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중요한보다는 뭔가 이렇게 역사가 깃들어져 있고, 그죠? 뭔가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뭐 소중한 또는 의미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버패스는 말 그대로 고가도로나 육교,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고가도로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고가도로가 있어 왔다 또는 있었다 등등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was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거 느낌 나게 해석하는 거.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이 바로 이 고가도로인 거죠. 고가도로가 수십 년 동안 서울 중심부에 있었는데 거기 무슨 변화가 있었나 봐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뉴스를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어쩌면 들었을 것 같은데, 고가도로인데 오래된 게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맞아요. 서울로 그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바로.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왔을까요? 독해에서는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을 반복하는 걸 영어가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대명사로 바꾸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에 있었던 단수명사였던 요 오버패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는 또는 이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고가도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eryday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에 있어서 부사이기 때문에 먼저 적어도 되고 마지막에 적어도 되고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는 그 다음에 by thousand는 알 것 같은데,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decade에서 s를 붙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thousand에다가 s를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thousand가 하나면 천인데 s가 붙었으니까 뭐겠습니까? 그쵸? 수천.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인데 car니까 수천 대의 car. 그죠? 그래서 이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그죠? 그래서 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로 아주 많은 양의 자동차가 아마 매일매일 왔다 갔다, 그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는 고가도로는 수천 대의 자동차가 매일매일 다녔다 또는 지나다녀왔다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use라고 하는 게 직역하면은 사용하다지만은 자동차가 사용했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가 그 길을 이용해서, 그쵸? 도구로서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쵸? 통행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요번 문장 보시면은 일단 법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나 또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on May 20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왜 on이 왔을까요? 우리가 전치사 중에 on도 있고 in도 있고 at도 있죠. 근데 왜 on이 왔을까요? on이 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May 20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on이라는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날짜가 오고요. 그리고 in이라는 게 오게 되면은 달이 옵니다. 그래서 달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하늘에 떠 있는 저거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1월 달, 2월 달 그런 달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at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at 7시, 8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on과 in과 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자주 볼 거기 때문에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on이 온 이유가 바로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즉 날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래서 그러나 5월 20일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it. 자, it이 뭘 가리킬까요?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앞에 있던 문장. 앞에 있던 문장에 보시면은 아까도 it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의 it이나 앞에 있는 문장의 it이나 같은 it인데 둘 다 뭘 가리키냐면 첫 번째 문장에 있었던 오버패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가 비록 이는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는 이것은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가도로구나 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아시겠죠? 해석은 비록, 쓸 때는 비록 대명사는 그대로 써주지만 마음속으로 이해할 때만큼,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는 명사로 이해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는 was reborn. 자, 여기서 reborn이 뭘까요? 본은 본인데 re가 붙었어요. 우리가 born 하면은 태어나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re가 있으니까 다시 태어난 겁니다. 또 재건하다도 좋고요. 그래서 이는 다시 태어났다. 그죠? 근데 뭘로 다시 태어났냐면은 elevated park로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본이라는 거를 잠시 적기로 하고요. 그 전에 요거를 먼저 적되 그 중에서도 요걸 먼저 적는 걸로. 아시겠죠? 요게 뭘까요? citizens. 우리 모두 citizen이죠, 사실은. 그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 또는 시민을 위한, 그 다음에 elevated park이라고 하는 거에서 elevated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떻게 연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고층 건물 갈 때 계단으로 가기 힘드니까 그걸 이용하죠. 엘리베이터, 그겁니다. 그래서 elevate이라는 게 원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올리는 게 elevate인데 거기에다 or 붙여서 elevator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elevate 뜻 자체가 높은이나 고가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민을 위해 높은 또는 높이 있는 park, 공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으로서. 여기서 으로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왜 나온 거냐면 요 as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s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 해석하실 때 여러분이 명사로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as가 우리말로 로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으로서라고 적어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맞춰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높은 공원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또는 아까 의견 주신 분 있었죠? 뭐 재건했다. 좋습니다. 그런 등등 의미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원래 있던 다리가 공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은 이번에는 더 오버패스 팍이라고 말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오버패스라 그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it이라고 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it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더 해가지고 오버패스라고 하더니 팍이라고 했어요. 자, 제 질문은 뭐냐면 대명사를 사용하다가 왜 대명사 사용을 멈췄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명사 쓰고 대명사 쓰고 다시 명사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복이 돼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예민하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다시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봤던 거는 고가도로였는데 이제 세 번째 문장을 계기로 얘는 더 이상 고가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가도로 파크, 공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명사 사용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의 전환을 단순히 해석으로 이것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정확히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네 번째 문장부터는 뭔가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가 바뀐 겁니다. 말 그거야. 자, 그래서 그걸 알고 일단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오버패스 파괴니까 고가도로 공원. 그죠? 고가도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네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명사면은 이름 이렇게 해석하지만 동사가 되면 뭘까요? 이름을 뭘까요? 동사면 그렇죠? 이름을 붙이다. 맞아요. 이름을 짓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물론 보통 명사로 많이 쓰지만 만약에 동사로 쓴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네임이 나오고 뒤에 명사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명사의 이름을 이 명사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구도.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고 이름이 지어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해보면은 고가도로 공원은 서울로 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로 이렇게 처음 들어본다 그러시면은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 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받아 적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 자체를 그냥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7017로 이렇게 우리말 바꿔 적으시나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울로 7017이라고 불려졌다 또는 이름이 지어졌다, 명명되었다 등등등.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